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요, 제 소설과 저의 삶, 그리고 어떤 청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세 권의 소설을 냈는데 그 청춘 삼부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 소설들을 쓰면서 이게 청춘 삼부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청춘, 지나온 청춘들, 제가 청춘을 지나면서 아르바이트 하던 이야기, 또 빚에 시달리던 이야기를 썼는데 정작 지금 현재의 청춘들이 이거 내 이야기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자금 빚에 시달리고 또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나온 청춘과 지금 현재 청춘들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제 또래 사람들하고 일하기보다는 20대 청춘들하고 사이에 끼어서 같이 일하게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청춘들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소설과 또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장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을 때쯤에 어떤 빚쟁이가 제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17살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 이름으로 사채를 빌리면서 저희 가족들의 삶이 순식간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저는 어디 지하 같은데 엄마랑 같이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사인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네가 갚는 돈이 아니다. 네 엄마 이름으로 갚는, 네 엄마가 빌린 돈이니까 너하고 상관없는 돈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빚독촉이 오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미행을 자주 당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발을 쓰고 다닌 적도 많았어요. 가방 안에 가방을 넣어놓고 어디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지고 쓰고 나오는, 그리고 이제 미행을 따돌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어서 제가 당연히 어머니하고 갈등이 굉장히 깊었고, 한동안에 이렇게 좀 연락도 안 하고 거리를 두고 지냈었고, 또 저희 가족이 좀 뿔뿔이 흩어져서 산 적도 있었어요. 저는 늘 그냥 고시원에서 여기서 조금 살다가 또 빚쟁이가 오면은 밤에 짐을 싸서 도망가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다 보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진학할 수도 없고,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카페 점원부터 해서 고시원 총무, 뭐 위장 손님 아르바이트, 뭐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는 제가 인간 CCTV 아르바이트라는 걸 했었어요. 그 당시엔 CCTV가 많지가 않아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좀도둑을 잡아야 했어요, 제가. 목에 호루라기를 걸고 좀도둑이 보이면 세게 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도둑이 어린아이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객땡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는데, 신부가 무슨 친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무슨 학교 폭력을 당해서. 그래서 좀 친한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해야 하는 그런 제가 이렇게 딱 갔는데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런 그 일을 하면서는 내가 친구가 없는 사람의 친구가 이렇게 반나절이라도 잠시 되어줄 수 있구나. 예, 그때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뭐 이모 역할을 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생일 파티 같은 거 할 때. 제가 그런 거 사실 이제 연기하는 분들이 많이 했던 건데, 제가 몇 저는 그렇게 누군가의 이모 역할,
뭐 하객 역할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예, 아주 잠시 연기를 하는 것인데도 그 사람하고 어떤 마음을 나누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하객땡 알바를 너무나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막 결혼식장에 미어 터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몇 명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가 들었을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무 이거는 허세가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그날은 그 결혼식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거대한 연극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허무하다. 제가 정작 제 친구들의 결혼식은 몇 번 못 가봤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이제 친구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이렇게 문신을 한 덩치들이 제 방에 누워 있었어요. 빛 추심도 지금 사람들은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새벽에 문 두드리는 거는 기본인데 문을 정말 그 동네가 다 떠나가듯이 이렇게 두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경찰을 불러도 뭐 그냥 개인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별로 해결을 해주지 않았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출입증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기는 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 책 보면서 견디다가 그러면 좀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나와서 다시 다시 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하고 가까워지는데 빚쟁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는 도서관에 가서 폐관 시간까지 거기서 책을 보다가 집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도서관에서 들어 누워서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제 나중에는 책을 조금씩 꺼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설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해서 학업을 이어갑니다. 제 인생은 이제 국문과에 편입하면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국문과에 원서를 넣은 이유는 그냥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뭐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학에 편입을 했더니 이제 그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보다 제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좀 겉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그때도 많이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그러다가 학교 신문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여기 학교 신문 문학상 공고가 딱 나 있었어요. 근데 당선작 50만 원, 가작 30만 원. 그래서 이거를 사야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일주일 동안 단편 소설 한 서너 개를 빠르게 써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소설 공강 시간에 PC실에 가가지고 플로피 디스크 넣고 이렇게 쓰다가 딱 저장해 놓고 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또 공강 시간에 와서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너 개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작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너 소설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빚에 시달리는 마당에 무슨 소설이냐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소설 쓰는 쾌감을 제가 그때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제 안에 끌어오르는 어떤 이야기를 한 편의 소설로 완성했을 때 그 성취감을 그 이후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이제 힘들게 졸업을 하고서 제가 취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역시 그 문신을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좀 비치는 옷을 입어요. 문신이 하얀색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만두고 또 빨리 다른 데를 구했어요. 거기도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는 걸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미행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정규직을 구해서 월급을 뜯길 바에는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아르바이트는 빨리빨리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런 게 좀 쉽잖아요.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계속 생활을 했고, 저는 당시에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온갖 고시원을 또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사실 외롭고 또 무서웠어요. 나이도 어렸고. 근데 그 당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또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안 쓰려고 했는데 자꾸 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또 글을 혼자 쓴다는 것도 또 좀 외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소설 모임, 글쓰기 모임을 제가 검색을 했더니 그때 이제 소설아 놀자라는 그 모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설아 공부하자 였다면 제가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소설은 저한테 유일한 오락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든 아르바이트하고 고시원에 가면은 그 소설을 쓴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이 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소설을 한 편 이렇게 쓰고 자면은 그렇게 또 피로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글쓰기 모임에서 문우들을 만났지만 또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서울에 글쓰기 모임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달에 한 번을 위해서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첨벙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소설에 빠지듯이 사랑에 빠져서 그 시절에 저에게 소설과 사랑이 정말 큰 위로가 되어 줬어요. 같이 이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글을 썼어요. 저희가 이제 방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두드리면은 제가 좀 키보드 좀 조용히 치라고 막 이러면 저희 남편이 연장 탓하지 맙시다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신춘문예, 뭐 공모전 온갖 데 계속 넣었는데 그냥 줄기차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에 저희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이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분이 굉장히 묘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이 최종심에 올랐거든요. 제가 떨어지고 남편이 이제 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되게 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상금을 저한테 전부 다 줬어요. 그래서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그때 이제 나도 이제 빨리 등단을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뭐를 쓰지?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빚과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는 여자 이야기. 남자친구와 같이 살면서도 빚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여자 이야기.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도 누락된 채권 때문에 계속 빚독촉을 당하는 여자 이야기.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쓰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소설을 완성해서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23일이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고 저는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 때는 정말 전화가 계속 정말 비처럼 막 쏟아집니다. 옆에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 고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그날 저는 진상 고객들한테 너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 콜센터에서 일해라 이러고 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전주에 제가 어떤 블랙 컨슈머한테 너무 심하게 시달렸었어요. 무슨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를 해고하라고 저희 상사한테 그 사람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또 전화를 해서 진짜 그 김의경이라는 상담사를 해고했느냐 확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저한테 오더니 해고했다고 말했으니까 지금부터 김의경이라는 이름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럼 무슨 이름을 쓰지?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상담사 김순경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다른 이름으로. 그러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비참했는데 그때 핸드폰 액정 화면에 낯선 번호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왠지 뭔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당선 통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물 밖으로 이렇게 몸을 숨기고 나가야 돼요. 나가는 게 들키면은 못 나가거든요. 이렇게 몸을 숨기고 나가가지고 받았더니 누구 김의경 씨죠? 그래서 저는 무슨 신문의 기자입니다. 그때 막 네,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안 들어가면 또 혼나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날락말락 하는데 계단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 센터 안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에 있는 것
화장실에 있으면 어쨌든 건물 밖으로 나간 건 아니니까 좀 덜 혼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당장 나가 전화를 받으면 제가 전화를 정상적으로 못 받을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서. 그래서 그 변기 뚜껑 내리고 한 몇 분, 기껏해야 2, 3분 정도 계속 물을 내리면서 제가 울면 소리가 들릴 테니까 그러면서 좀 감정을 이렇게 추스르고 나가서 또 전화를 받았는데 계속 또 다른 진상들이 계속 전화를 거는데 단서도보를 듣고 나서 받는 전화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냥 제가 되게 친절하게 아, 네. 막 욕을 해도 아, 네. 이러면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왜냐면 그때 또 상금이 그게 2천만 원이었어요. 나 이제 그만두겠 수 있다. 그만두고서 잠시라도 좀 쉬자 이제. 예, 그 생각에 되게 기뻤는데 정작 또 당장 못 그만뒀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만두기 몇 주 전에 말해야 월급을 다 줍니다. So here we are, we got another chance for life. It's what you want, I can see it in your eyes. You see so clear, it's coming into light. Go on, be wrong, 'cause tomorrow you'll be right. Don't sit around and talk it over. You're running out of time. Just face ahead, no going back now. 등단을 하면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부부의 생활이 정말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뭐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대출을 좀 받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땐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빚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그런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분간 소설 쓰지 않고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내가 빚을 변제하겠다. 그래서 당신은 글을 써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고기를 썰게. 의경 씨는 글을 써. 그때 이제 대략 한 5년 정도를 잡고 자기가 5년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혼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를 사실 지켜보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글을 쓴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든 저는 남편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써는 동안에 2권의 소설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맨날 반지하 집을 전전을 했어요. 저는 너무 이제 이사를 다니는 게 일단 싫었어요. 너무 그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불안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집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구경하는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집을 살 돈도 없으면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입주하시냐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집을 정말 살 것처럼 이렇게 그랬던 경험이 있고 또 스웨덴에서 건너온 아주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 매장에 제가 정말 자주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보고 침대에 누워보고 책상에 앉아보고 막 심지어 냄새까지 맡아보면서 계속 이런 공간에서 내가 남편이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저에 대한 꿈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 쇼룸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실제로 제 소설에 막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카메라를 어깨에 둘러매고 이렇게 걸어가시고 계시는데 저분을 딱 본 순간 저분은 분명히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아직 입봉을 못한 분이야. 저분은 여기서 오늘 밤 자고 갈 것 같아. 그러면 소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소설 속엔 저와 남편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막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랑 같이 가서 거기 옷장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 하룻밤만 자고 오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가택 침입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집이 아니잖아. 제가 그랬더니 남편이 영업방해죄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밤에 영업 안 하잖아. 저희가 실제로 그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그
그 매장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집에 대한 소설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소설들이 묶여서 저희의 첫 소설집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